김일성에 대해서는 정경심이라도 있었는데 김정일에 대해서는 김일성이 새끼니까 올라갔구나. 정경심이 아니라 무서워서 따라간 거예요. 김정은이는 정경심도 없고 무섭지도 않는 놈이 돼버린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제 3대째인 거죠. 북한의 세습 독재. 사실 이게 깨져야 한국과 북한도 통일될 거라 저는 생각 드는데 언제까지 세습 독재 이어질까요, 이거 도대체? 당사자가 깨지 못하면 천지의 원리가 깨버려요. 이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게 그래도 한 개의 나라의 지도부인데 정작이랑 한 번 안 하고 3대까지 고뇌피셜로 쪼은 거. 이 자연생장적으로 곡식을 놓고 봐도 3대는 쭉정이에요. 사료로도 못 써요. 2대까지는 그럴수록 사료로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알곡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아무것도 허튼 게 없어요. 이렇게 놓고 보는데 우리가 김일성을 볼 때 김일성은 그 8.15 해방이라는 조국 해방 일제시민주의 통치에서의 해방이라는 해방의 환희를 업고 들어간 거예요. 썰은 등에 업혀 들어가든 어쨌든 그래서 해방이라는 그 무드 속에서 김일성이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일단하니까 그 김일성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어요. 일제 항일 빨치산 투쟁에 뭐 16살 때부터 나가가지고 16살이 나갔다니까. 그래서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 늘 노려보는 거. 그거예요. 뭐 조국을 배울라 나올 때는 배움의 천리길이고 들어갈 때는 뭐 광복의 천리길 뭐 10살에 들어갔다나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나가서 어쨌든 일본 침략자를 한 놈을 죽였든 두 놈을 죽였든 죽인 건 사실이 아닌가 이게 있는 거예요. 안 죽인 놈보다야 위대하지 않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인 존경심이 있었어요. 김일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는 소위 동서 사회주의 진영 자본주의 진영이라는 진영론이 딱 갇힐 때였어요. 그 진영론에 따라서 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 심지어 양떼밖에 없는 몽골도 북한을 많이 도와줬어요. 북한의 모든 레루, 열차레루, 그 위에 되는 그 깡철 북한은 생산 못합니다. 러시아가 몽골에 넘기면 몽골은 열차레루를 그렇게 잘 사용을 안 하는지 말 타고 다니서 그런지 그러면 그것도 기간이 있으면 교체래요. 그 중고를 북한에 넘겼어요. 북한의 모든 레루는 일제 때 세운 곳 아니면 몽골 중고 레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저만이 알걸요? 처음 듣죠? 네, 처음 들어요. 그 레루 위에 그 마모 안 되는 그 깡을 못 뽑는데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나라인데 이런 속에서 그래도 사회주의 진영이라는 팀이라는 그 어떤 팀이라는 자부심이 있은 거예요. 공산주의 실체를 서서 잘 나가는 건 봤지만 망해가는 건 못 보던 시기요. 못 보던 시기였어요. 못 본 시기였으니까 공산주의 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확신, 기대라도 있었어요. 근데 세습되면서 그 권력들이 뭔가 약해졌겠네요. 공산수령의 타이틀을 쓰고 하면서 김일성 적석은 늘 생각했어요.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뭐 수령 신격한지 우상화 그거를 반대한다고 후르쇼프가 들고 나오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모태똥이 죽은 다음에 둥서평이 개혁개방 힘묘 백묘 정묘 해가지고 그냥 흑묘하고 나온 거. 이 모든 걸 놓고 볼 때 이 선상에서 우리 조선 사람은 정심이 짧고 통화가 쉽다. 외국 문물이 들어오기가 쉽기 때문에 이때 이런 문을 조금만 열어놓으면 상식적으로 뭐야 세계가 이렇게 돼 있어? 김일성 이렇게 돼서 역사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반종파 투쟁 남노당파 국내파 소련파에서 끝없이 반유명 감투를 씌우고 무관 몇십만에 달하는 정족을 제거한 것. 사돈의 8종까지 인간 이하의 모욕과 기아와 천대를 들신 것.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신분제도. 이 신분제도가 잘못됐구나. 이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놓고 볼 때 김일성은 생각했어요. 자, 내가 죽어서도 스탈린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세습을 해야 되겠다. 김일성이 공부 못했어요. 1학년 1학기 대학생이에요. 중퇴도 아니고. 무슨 길에선 철도 부설 반대 나갔다가 감옥 갔다가 자연히 퇴학당했어요. 1학년 1학기면 한국으로 치면 어느 정도? 중학교 1학년이죠. 중학교 1학년 1학기.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 따라다니면서 귀동냥으로 들은 거예요. 귀동냥으로. 언제 한번 김일성을 마르크스 레닌주의 시험 치운 자가 없어요. 어느 만큼 학습했나, 습득했나, 이거 시험 치운 받아낸 자가 없어요. 모태똥도 스탈린도. 공산주의에 대한 학식이 어느 정도인지 누구도 몰라요. 그냥 공산주의도 제대로 몰라요. 봉건주의 중농 집안의 출신이다라니까
그렇다고 봅시다. 학력이. 어느 거 하나 똑똑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런 수모는 당할 수 없지. 세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원래 60년대 중반까지는 그 꿈을 안 꿨는데 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 싸마는 꼴,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처리되는 과정, 소련 공산당이 내분 이 모든 걸 보다 나니까 북한이 또 얼마나 낙후합니까? 산업혁명을 걸치지 않은 지대입니다. 봉건에서 직접 해방 공산으로 들어가고 대한민국은 직접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들어갔어요. 어떤 경쟁을 전제로 하는 산업혁명 같은 게 하루도 없었던 반도입니다. 그러다니까 이 김일성이는 그 꿈을 충분히 꿀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죽지 않겠다고, 제가 수모를 당하지 않겠다고 아들을 세웠는데, 김정일을. 이거는 또 더 악착같이 나가다 나니까 죄가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김일성에 대해서는 존경심이라도 있었는데, 김일성이 새끼니까 올라갔구나. 이게 관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니까 김정일에 대해서는 존경심이 아니라 무서워서 따라간 거예요. 무서워서. 네. 안 하면 가차없이 죽였으니까. 김정은은요, 그럼 이제 지금이죠. 김정은이는 이제는 이때까지 오다 나니까 김정은이 되는 거는 당연하지. 상식이지. 왜? 김일성 족속의 사이신데. 이거는 당연하잖아요. 외부 세계를 못 보다 나니까. 그럼 김정은이는 오늘날 북한 주민 사이를 놓고 볼 때는 존경심도 없고 무섭지도 않는 놈이 돼버린 거예요. 김정일이가 공포까지 다 가져가다 나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 만만한 놈이 아니다 하고 행산 압력, 물리적 힘이 장생택 제거했어요. 그래서 휘어잡은 거예요. 그리고 김경희가 딱 있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는데 오늘 북한의 모든 언론 매체에 풀가동하는 모든 언론 매체의 뭐 신문이든 뭐건 쏟아져 나오는 모든 출판 보도물의 80%가 김정은 찬양입니다. 얼마나 부실하면 이러고 앉아있겠어요? 김일성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30%, 40%를 가져갔다. 김정일 때는 이거를 후계체제를 깔아야 되겠으니까 70%를 가져갔다. 저놈은 지금 이 우상화 이거를 120% 매달리고 있어요. 그럴수록 점점 북한 주민은 더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뭐야? 김일성 때도 그랬잖아. 김정일 때도 그랬잖아. 지 하랩이 A부까지 죽쓰고 있는 게 김정은입니다.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 이제 또 후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언론 기사에서 많이 봤는데 김주애를 공식 후계자로 봐야 하나요? 이제 4대째. 그거는 세습 독재 국가라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중불나게 제가 자료를 자꾸 데리고 나오니까 후계자가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고 데리고 나온 이유가 관념론이고 데리고 나온 이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외로워서 그렇고. 외롭다고요? 네. 무슨 말인가요? 보니까 김정은 체제에서 김주애, 김여정, 리설주, 최선희, 현성월드 유독 여성 인사가 많고 또 지금 이제 김주애 덧째 보면 데리고 다니는 거고. 여자 많은 거는 김정은이가 엄마의 케어를 받은 연한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영이가 병이 알아서 프랑스 뭐 병 갔다 와 다 이랬잖아요. 또 김정은이는 뭐 이거 따져보면 아마 이민학교 1학년 때쯤 한 중학교는 아니고 그 전에 수혜신지 어디면지 공부 나갔다면서요. 중학교 시절도 그렇고 그 시절이 부모의 영향이 제일 필요할 때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없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 못 받아요. 네. 그렇지. 혼자 있었으면 독점했겠는데 정철이 있어 여정이 있었지 삼형제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고영이가 그렇게 사랑을 줄 수 없었고 고영이도 또 앓고. 참 재미난 거는 저 너무 악인들이 말하자면 내연내건 와이프는 빨리 죽는 것 같아요. 덕을 풍겨가지고. 김종숙 빨리 죽었잖아요. 김성애는 오래 너무 살다 나니까 두 번째는 아예 연금시켜버리다시피 해서 삐치지 말라고 김일성이하고 띄워놓고 너는 너대로 살아라. 김종일 성예림이 그렇게 죽었죠. 고영이가 그렇게 죽었죠. 모르겠어요. 이건 그저 이렇게 틀릴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내 눈엔 그렇게 비춰져요. 그렇게 되는데 김정은이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 아버지가 굽사하는 바람에 김정일이가 굽사하는 바람에 원래 그 전달 굽사하기 전달에 당대 중요 회의 때 김정은이가 어디 앉아 있었는지 알아요? 그때까지 후계자로 내정 안 됐다는 증거가 그때 자리 배석을 보면 알아요. 그때 주석단에 김정은이가 없었어요. 그때 주석단 밑에 제일 밑에 일렬에 김정은이가 앉아 있었어요. 후계자로 공식 내정됐다면 임명됐다면 수령관 나란히 앉아요. 김일성, 김정일이가 후계자로 된 후에 김일성 혼자 위에 앉고 김정일이 밑에 앉은 적이 없어요. 내정된 다음에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도 딱 주석단
사단이 같이 앉았어요. 이런 권력을 직관적으로 본 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징이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는 지 애비가 굽살 때까지 밑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이거는 후계자가 아니었고 김정일이가 후계자를 세울 생각도 없었다는 그 반증이에요. 뭔가 이렇게 독재국가에서 후계자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왜 빨리 절대 빨리 안 세웁니다. 왜요? 후계자를 빨리 세우면 그 권력, 가뜩이나 권력이 다 고만 거 떡 뭉쳐 있는데 미래 권력에 파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 파벌 같은 게 네, 생깁니다. 미래 권력파, 현대 권력파 네. 이것들이 그저 그렇게 서로 도와주면 좋겠는데 서로 더 경쟁한다는 거예요. 그걸 김정일이가 깨끗이 보여준 거예요. 그 우리가 단적인 신뢰를 봅시다. 김정일이가 후계자로 된 다음에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그 자기가 어지간히 후계 체계를 세웠다. 아버지 후광을 입고 세웠지만 자기 연령대로 갖추며 나갔어요. 김정은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선대 수령과 후계자 사이에 비밀 장막부터 쳤어요. 첫째가 호위국을 찢어놨어요. 네. 제1호위국, 제2호위국. 1호위국은 김일성, 2호위국은 김정일. 무력을 찢었다는 거는 자기 동선이나 이 모든 액션에 대한 김일성이가 몰라야 되며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권력이 분산되며 팀이 분산되며 미래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이게 하면 한 가지 목적과 지향을 가지고 줄기차게 나가야 하는 공산당 내에서 혁명을 말아먹는 파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종파를 왜 악착같이 종파의 감투를 씌고 북한 60년대 유일 제도를 세운지 알아요? 종파는 혁명의 암덩어리고 혁명의 원수고 종파 때문에 망한다는 거. 여기 딱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 보면 후계자파, 선대수령파 다 둘 다 살아있는데 이것도 파거든요. 네. 왜냐하면 후계자는 자기 선대를 모신 데서 선대하고 의 관계에서도 자기가 당신을 충분히 이을 수 있다는 PR을 계속 해야 돼요. 그것도 수령의 그 선상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영향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김정일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이나 징표는 뭘까요? 김일성은 김정일을 후계자로 세울 때 나름 명분이 있었어요. 그때는 빨치산 했다는 가신무리단이 있다나니까. 네. 개국 공신들이 있다나니까. 공신이 예, 그것들이 첫째 지지와 성원을 받아야 된다. 네.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 혁명 활동을 같이 한 김종숙이 자식만이 후계자가 될 수 있다. 다 좋으니까. 네. 정치적으로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래야 명분이 서는 것. 두 번째, 인민 속에서 성장해서 인민에서. 예, 인민과 희노애락 함께 하면서 인민의 슬픔과 기쁨과 모든 것을 같이 겪으며 성장해서 인민의 아픔, 행복, 기쁨을 체험한 내 새끼만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네. 세 번째가 뭔가 일찍이 수령 곁에서 수령을 포자하면서 인민이 인정하는 정치적 업적을 쌓은 내 핏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 후보는 누가 있는 건가요? 안 보이죠? 김일성이가 이 후보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저는 세우기 싫었죠. 근데 이 수술 때문에 그랬어요. 목 수술. 죽을 수도 있는. 그 죽을 수도 있는 수술 때문에. 그 말하자면 가부장쪽 농촌 그 전형적인 집 출신이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마르쿠스 유주도 책상머리에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다니까 이놈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는 김정일을 딱 염두에 두고 찾아보니까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평일이 갖고 냅다 떠드는데 김성애의 자식. 근데 이 김성애의 자식을 세워놓으면 빨치산의 소위 출신 개국 공신들이 자기를 좀 우습게 볼 것 같으니까 반대할 것 같아요. 이게 세운 거예요. 명분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김일성은 그렇게 찾을 수 있는 명분이라도 있었어요. 김정일 자기가 앱이 올라와서 앱이 권력을 빼앗아내고 하나하나 빼앗아내고 반 상왕처럼 또 앉혀놓고 줌을 딱 하면 김일성이 돼지는 날까지 김일성을 철저히 있기만 한 김정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걸 세우고 싶지 않는 거예요. 네. 홀수아비가 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세울 나이도 아니죠. 김정일이 70도 못 넘기고 돼졌어요. 김일성은 그래도 80은 넘겼어요. 저렇게 어느 나라 좋은 거 다 처먹고도 저렇게 빨리 죽는 것도 영 뭐 천벌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김정은은요? 그렇게 됐는데 김정일이는 그걸 세울 만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후계자의 징표. 내 후계자 징표. 김정일이는 그걸 세울 만한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왜? 돼지는 날까지 김정일이 마누라가 누군지 공부한 적이 없어요. 북한 사회에. 북한 주민들은 진짜 독신자인 줄 알아요. 네. 세상에 나와서 장가도 안 가고 보고 새끼도 없는 수령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갑다.
우선 김정일이 언제 결혼했으며 마누라는 누구며 자식은 몇이 있는가 일절 공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몰라요. 갑론을박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자식을 데리고 공식성상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철저히 숨기다 나니까 김정은이가 김정일 스스로 제 눈가를 찌른 거예요. 지금 공사 구분을 잘 안 해가지고 새끼도 몰라 마누라도 몰라 그렇게 죽어다 갑자기 돼지다 나니까 김정은이는 김정일의 아들이다. 그 명분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핏줄에 대한 어떤 정확한 것도 없어요. 고영이는 제일 기국민이라면서요. 발치산 핏줄도 아니오, 백두산 핏줄도 아니오. 이것도 세울 게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국내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수령 옆에서 뭐 당중앙위원회 실장 타이틀 써본 적도 없어요. 공직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또 가다 보니까 그저 김정은으로 넘어가는 데에 와서는 오직 김정일이 새끼 아들 둘 중에 정철이는 제가 안 하겠다고 해서 안 된 거고 그래서 둘째 김정은이가 야망이 크다 나니까 내가 하겠으라고 올라간 거다. 아무것도 없어요. 철학도 없고 거긴 뭐 분속할 만한 어떤 머리 아플 일도 없어요. 그럼 이제 그놈밖에 없어서 올라간 거예요. 김정은 다음 봅시다. 그러면 김정은이는 자기가 숨어 산 게 괘씸한 거예요. 제 아버지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러나 저 자리를 꿰찬 거예요. 그러면 김정은 마누라 다 있어요. 다 있고 그런데 다른 공개도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에 대한 어떤 흔적도 없어요. 그건 왜 그런지 알아요? 후계자 보호 때문에 그래요. 핏줄 보호 때문에. 걔가 여참은 뒤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오픈시켜서 온 세상의 웃음거리 공격을 다 받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걸레짝이 돼버리는데 또 세습이야? 그 새끼는 이기 문제야 저기 문제야. 요걸 보니 정서가 이상해. 입 가진 사람은 자기가 보는 각도에서 다 뜯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면 그래서 안 내놓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그래 북쪽 올라앉아서 정신 차릴 수 없이 저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이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정보에 있는 김주혜가 후계자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나요? 아유, 그건 없다고 봅시다. 그건 없어요. 그건 김일성 족속의 여성관, 핏줄관만 봐도 알아요. 자, 그러면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괜찮나요? 김정은 건강 상태 오늘날로 놓고 보면 걸어는 다니잖아요. 제 할 말 다 하고 다니잖아요. 탱크까지 mon다면서요. 건강 상태 이상 뭐. 혹시나 언젠가 만약에 김정은도 이제 김정일처럼 뭔가 그런 죽는 거, 급사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김정은이 급사하게 되면 북한은 좀 어떻게 되는 거죠? 김정은이가 급사한다. 전 세습 핏줄 국가입니다. 김정은이가 장성한 아들이 없이 급사할 때 하고 장성된 아들이 있게 급사하는 경우 장성한 아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20대 후반은 돼야 돼요. 중후반은. 그 아들이 있어가지고 급사한다. 이거는 4대까지 주물딱거리며 갈 가능성이 높지만은 장성한 아들이 없이 급사한다면 북한의 김일성 족속 체제를 하나의 고립된 섬으로 놓고 볼 때 그거는 뭐 장성한 아들이 없이 죽는다 할 때는 북한은 근본적으로 포석을 다시 깔아야 돼요. 김일성 족속을 드러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체제가 좀 붕괴될 수도 있겠네요. 체제는 당연히 붕괴되죠.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게 아니라 김일성 공산 세습 독재 체제가 붕괴되는 거예요. 체제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북한 체제의 붕괴가 아니라 김일성 공산 세습 독재 체제 붕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혹시 김정은 생전에 북한 체제가 붕괴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거는 김정은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줄기차겠죠. 오늘날 북한의 그 붕괴 가능성을 두 가지로 봅시다. 저는 계속 대한민국 협박하고 미합중국 협박하고 한미동맹을 말하자면 공갈하려 들고 이 모든 게 위험 수위가 넘어가고 이젠 저놈이 뭐 너무 하다 나니까 이제는 싸움 범죄가 너무 많아서 함부로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이게 한 방 저 맞으면 뭐 사람이 들어갈 것도 없어요. 드론을 확 날려가지고 있죠. 우상국가는 우상물 파괴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동상고통고. 우상국가 정리가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적으로 붕괴될 김일성 공산 세습 독재 체제 붕괴의 첫째 원인이자 마지막 원인은 장성한 아들이 없이 김정은이 급사할 때. 이거는 그저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적인 요인이 아니고 김정은이 악의적이고 공갈적이고 위협적인 액션 언행에 따라서 그 할 때 외부의 개비해서 붕괴된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북한을 놓고 볼 때 이 두 가지 다 자유대한민국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 어떤 거죠?
두 번째는 김일성 족속이 자기네 해교 모든 것 국제 범죄 행위를 도를 넘을 때 대한민국에 대한 국지 도발을 할 때 국제 무대에서 제일 악명을 떨치고 있는 테러 단체를 지원한 명백한 증거가 나왔을 때 그렇게 해서 어느 자유세계 어느 국가에라도 북한을 등려업고 북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날의 전략적이고 가장 중요한 파괴적인 그런 범죄를 일으켰을 때 정리돼요.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피로도가 너무 심해요. 첫째는 대한민국을 국지전을 하든 테러를 하든 잠수함 꽁치고 물에 걸리든 어쨌든 이제는 그 옛날에는 원 없이 했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빈도가 한 건 한 건을 천만 번 두드려보고 김정은이도 해야 돼요. 쌓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리하는 명분은 딱 하나예요.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 여기에 준한 모든 제재 대상에 들어가는 걸 사찰하고 파기한다. 이 명분으로 들어가면 돼요. 거기에는 중국도 러시아도 사인했어요. 그리고 그 주역은 누가 해야 돼요? 최대 피해 당사국들이 주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김정은 스스로 북한 내부에 장성한 아들이 없을 때 저 녀석이 굽사있을 때 번져지는 상황하고 이렇게 김일성, 김정은의 어떤 그 위협적인 그 액션 때문에 강경한 대상국들이 강경한 정리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야. 북한 정리하는 거 돈도 필요 없어요. 폭탄 몇 발 떨구면 끝나요. 개때릴 몽둥이도 없어요. 땅하고 사람밖에 없어요. 이렇게 들어갈 때 이 경우하고 이 경우 여기에 대한 비전을 따로 가지고 있어야죠. 두 번째 경우는 비전이 확실해요. 첫 번째인 경우 비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는가.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 kup사로 3대 세습이 불가능하게 정리됐을 때 북한 내부의 정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전을 가져가겠는가. 이거는 소련 공산당 붕괴 시점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개혁 개방을 탈 때 나타났던 모든 말하자면 바람직하지 못한 부와 권력의 재분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기존 기득권에 향한 여기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북한인 경우는 러시아나 중국인 경우는 우선 자원이 많아요. 시장이 넓어요. 그게 가능하지만은 북한은 외부에서 이 보장을 안 해주면 북한 기득권도 북한 땅에서 불을 쌓을 게 없어요. 어떤 생산물도 자원도 없어요. 그들은 철저히 미국과 대한민국에 붙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